네,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집값 안정을 위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지난 3일에는 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우수 입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내 우수 입지는 어디이며 또 인근에 주목할 매물은 있는지 오늘은 또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정신없으니까 말이 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88 부동산 대책 지난달 8월 8일 날 나왔던 대책 이게 지금 보니 이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까지 해서 신규 토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는 또 재건축 재개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까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일반적 정책이 한 번 나오면 한 3개월 뒤에 나오는데 네. 88 대책, 93 대책 이러니까 너무 빠르고 저도 이게 출연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하, 너무 그러시죠. 빠르니까요. 네. 예. 이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88 대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제한격을 해제해서 대단히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해 보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빌라 같은 게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공공주택을 좀 매입해서 LH 등이 이렇게 일반 서민들에게 좀 전세 물량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힌트를 줬는데 요 88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금 요번 93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93 대책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정비사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압축시켜서 좀 빠른 공급, 정비사업이 원활한 추진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고 또 이제 사업의 불확실한 내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제 등의 완화,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규제 등이 완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얘기죠.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그 범주 내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아예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합해서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광시는 자기들 지역 내에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서 순차적인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좀 빨라지지 않느냐 이거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기존의 어떤 소정법에 있었던 내용을 도정법이 끌어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조합이 만들어지면 여기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에 맞추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너희들 그 노블령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운 집은 짓게 되는 아파트에서 몇 동 몇 호를 주겠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런 사업시행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번에 나온 제도는 두 개를 통합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이 통합되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런 사업의 신속한 절차 이루는 것 또 그다음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 용적률 상향이 나옵니다. 지금 조합에 보면 시공사랑 건축비가 오르면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이들에게 어떤 이익을 많이 줌으로써 이런 분쟁을 좀 해결해 보겠다. 이거를 돌파구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같은 데는 용적률의 완화가 기존에 1.2배, 즉 200% 정도 완화가 있었는데 요거를 1.3배로 300% 완화시킵니다. 거기다가 그 나머지 지역들은 1.1배 뭐 이 정도에 대한 완화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관련된 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데 이 전체적인 동의를 얻다 보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동의율을 75%를 70%로 좀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힘이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60%, 70%까지 딱 도달되면 마지막에 5%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아하,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동의율을 충족시켜 주는 거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별 동의가 각 동당 동별 동의가 2분의 1 동의가 이상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3분의 1로 완화시켜서 동의율을 완화시켜서 어떤 사업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좀 보는 게 건축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된 도시 그런 정비 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일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매물이 있을까요? 아, 예. 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 이 일기 신도시가 200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됐습니다. 어디냐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등인데요. 이런 지역이 이제 거의 30년, 40년 내다 보니까 이런 데다 재건축하겠다.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이제 선도지구가 11월에 이제 지정돼서 진행될 곳이 걸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초이스가 아니라 핀셋 초이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 초이스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점심에 뭘 먹을까? 중식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초이스라면 핀셋 초이스는 그러면 중국 식당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요리 먹을까? 이런 것까지 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막 그냥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당 같은 데가 가장 이제 포인트가 막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데인데 이 분당 같은 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데는 일정 지역은 서울공항이 있다 보니까 비행 안전구역이고 고도 제한이 45m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 45m를 채웠기 때문에 노계획도시의 어떤 선도지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좀 생각해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투자의 방향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된다면 거의 다 부실 겁니다. 부시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근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임차 주택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될 때 이 타이밍에 인접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을 오히려 좀 내가 투자해 본다면 그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오를 때 그 타이밍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좀 시대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냥 일기 신도시 무조건 투자한다. 선도지구가 되지 않는 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돈이 묶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지금 이 재건축, 네. 재개발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뭐 특히 청년들 이렇게 살 집을 이제 좀 싸게 뭐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아닌 게 아니라 200만 호 공급된 일기 신도시를 뭐 순차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재건축을 한다고 다 뒤집어요. 예. 예? 예, 예. 아니 하다못해 개포동 같은데 5층짜리 이런 것들 저렇게 쭉쭉 올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 거기다가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더 뭐 용적률 높일 수도 없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다 까부수고 그 사람들 또 어디선가 살아야 되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집값 잡힙니까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예. 어떻게든 공급을 넓혀야 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네. 이 재건축에 대한 얘기 일기 신도시 건드리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글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재건축 때문에 집을 부시게 될 때 인근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인근 지역의 도미노 효과의 집값 상승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재건축에 평생 건 분도 있잖아요. 재건축에 평생을 걸었다고 할 만한 분도 계시잖아요. 강남에 그렇죠. 많이 거기 기다리고. 꼭 살고 안 살고를 떠나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뭐 할 것 없이 예. 그거 하나 믿고 뿌듯하게 살아왔는데 네. 막상 재건축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죠. 내 죽기 전에 이거 그 새로 건축된 집에 살겠나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많고 네네. 이게 집값 잡는데 실제 그긴 되기나 되는지도 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게 이렇게 막 한 달 사이에 막 대책이 막 팍팍팍 나올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지금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순차적인 사업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는 집값 폭등에 대한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지불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부족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거주 형태를 자꾸 외곽으로 몰아내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강남은 강북으로 또 강북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또 일 외곽 순환과 이 외곽 순환이 있는 분들은 그 외곽으로 이렇게 거주가 확장되는 약간 고통스러운 그런 일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수도권 우수 입지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고픈 사람이 많다면 빵을 만들어 그냥 주면 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문제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객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 진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보이십니까? 1000세대 진다면. 한 3년? 전세대를 짓는다? 1000세대 진다면. 3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3년. 예. 예.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디서부터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를 내가 딱 진다면 거기다 짓기 시작할 때는 3년이지만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아, 조성 그런 공급하는 것부터 과정은 하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걸리는데 요번에 이 수도권에 대해서 우수입지 정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 수요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을 넓힐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건 있습니다. 물론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있죠. 즉 여기 보면 일단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런 3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을 먼저 분양한다. 1000세대 정도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제2외곽 순환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인천 계양은 제1외곽 순환도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좀 빨리 된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데다 우선 공급을 먼저 하겠다. 즉 부지가 조성돼 있는 데다 공급을 넓혀서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선 급한 대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어떤 공공 부분 있죠. 수방사 부지 또는 남현동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신길 15구역 이런 데 이제 복합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예. 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 이 질문하면서도 또 조심스러워지는 게 네. 수도권 우수 입지라고 하면은 뭐 저희 이 코너나 금요일 코너에서도 참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 그렇죠. 무슨 뭐 인천 계양지구, 관악구 남현지구, 네. 영등포구 이거 신길 15구역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래가 괜히 진짜 10년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1000세대를 지어도 10년 걸린다 하셨는데 이래 갖고 이거 그냥 투기분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네. 그럼 이 우수 입지라고 선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요번에 지정된 예. 이 네 곳을 보게 되면 특성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통 인프라를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떤 병목 현상이 나거나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이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쓰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오버돼서 교통정체가 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런 지역 특성을 보면 일단 수요가 많은 지역에다 공급을 신속하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하철을 물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랑 맞물려 있는데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신풍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양 IC 뭐 이런 IC를 물고 있다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양호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되고 이렇게 공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분양을 받고 들어올 텐데 이런 갑자기 공급을 넓히게 됐을 때 어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 것이 좀 특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3기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면 생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인프라는 주변에 어떤 대형 마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백화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병원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응급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딱 어떤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에 이게 10분 만에 가느냐 30분 만에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응급실, 병원 이런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 이런 얘기도 고려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교육 인프라입니다.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물론 고등학교는 요즘 그러네요.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멀리까지 애들이 예. 뭐 가고 이제 절반 이상이 근처 고등학교 가고 나머지는 어디 어떤 특수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주변에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번에 보면 신길 15 도심 복합지구 보게 된다면 이런 데는 도림초, 우신초 양쪽으로 초등학교를 딱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 인프라가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우수 입지 선정하는데 어떤 중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연 인프라입니다.
예? 자연 인프라. 자연, 예. 자연. 예전에는 어떤 회색 도시였죠. 그냥 네. 공급만 많이 해놓고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공원들을 해놨는데 이 평촌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LH 등이 택지개 발사를 하게 되면 친환경 가치는 그대로 살려요. 대표적인 게 의왕시에 있는 포일 숲속마을인데요. 이 숲속마을 이 포일지구 지정된 거 보면 이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벌레 먹은 것처럼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럼 사이사이는 지정되지 않은데 이런 데가 원래 있던 야산이 있고 이런 야산의 친환경 가치를 살려가지고 네. 숲속마을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다 보면 친환경 가치를 딱 품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일부는 뭐 한강의 조망경을 살린다. 그리고 일부는 남태령 고개. 우리 지난번 출연 때 얘기했는데 그 사당역과 남태령 그 사이에 만들어진 들은 굉장히 그런 산세도 수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가치도 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죠. 이게 뭐냐면 주변에 개발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를 갖추기는 좀 힘든데 여기는 주변이 개발 계획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쪽 개발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숟가락만 올려놓는다는 개념으로 그런 기반시설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점을 5가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우수 입지라는 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여기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거의 로또 청약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네.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건지 네네. 그 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예, 출연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있어 너무 이렇게 네네. 투기를 조장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입지는 강남 상구입니다. 서초, 예. 송파, 강남이죠.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되고 나서 방배동이 끝으로 해서 현충사 부지를 해서 그 서쪽으로는 개발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제 현충사가 아니고 흑석동, 현충원? 현충원, 예, 현충원, 예, 예. 현충원, 예. 현충사는 현충원, 예. 아산에 있고. 예, 죄송합니다. 예, 고향이 그쪽이어서 예. 현충원이 있으면 방송사고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예. 그 현충원이 있다면 현충원 서쪽으로는 뭐 흑석동이나 이런 노량진 쪽을 보면 굉장히 동네가 많이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뒤쪽으로 산이 있는 데가 경관지구고 경관지구다 보니까 높이 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얘기한 요 수방사 부지,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이 부분은 강남의 연장이라고 보입니다. 현충원을 서쪽으로 해서 더 연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강남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 이런 수방사 부지는 일단은 한강에 조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조망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은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 역사권에 자리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인근에 이제 중앙대 병원이 있으니까 의료시설 인프라도 좋고 또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도보 가는 거리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의도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3도심입니다. 종로, 강남, 여의도. 이 여의도라고 하는 3도심이 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본다면 여의도는 엄청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 계획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 동작구 이쪽에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용산역이 한강 건너면 바로 있기 때문에 KTX까지 이용까지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우수 입지 5가지, 보통은 2개 내지 3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우수 입지에 대한 5가지 그 내용을 다 갖고 있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4가지 우수 입지 중에서 여기 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최고로 치어서 이게 로또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한 자리 참 없습니다. 서울에. 예, 없습니다. 뭐 강남 제2의 예. 강남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여의도 변화에 그런 편승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참. 근데 저 대단하겠는데 경쟁이. 그럼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나오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면 교수님, 그럼 이 우수 지역 인근에 눈여겨볼 만한 매물도 있을까요?
예, 이제 뭐 경매 물건의 네. 어떤 추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우수 입지라는 얘기는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들어보고 저도 이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 우수 입지는 검증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수 입지가 검증된 이 지역 내부는 분양 외에는 여기가 뭐 투자한다 이런 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특정 지역에 우수 입지가 됐다면 그 주변은 이미 검증된 지역이다. 아까 우수 입지 선별 자체가 주변과 내용을 맞추어서 이 지역에 특별하게 어떤 고밀도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과 편승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변이 이거를 충분히 호환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보면 낙후 지역에 가서 내가 집을 멋있게 졌다. 네. 그러면 이 집값이 오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막 집을 멋있게 짓는데 나도 같이 졌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 밸런스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 9.3 대책에 나온 우수입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우수입지는 일단 여러 가지로 검증된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 우수입지 인접 지역에 있는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는 좀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 볼 만합니다. 주로 이제 인근 지역 보면 뭐 노량진의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그다음에 흑석동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데들이 이제 우수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후광을 받다 보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또 최종적인 조성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